자, 오늘은 한의사 김재영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은 12쌍의 뇌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후각신경, 시각신경,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3차 신경, 각돌림신경, 얼궁신경, 속귀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미신경인데요. 오늘은 그중 7번째 뇌신경인 얼굴신경의 병리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구안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 플러스 주제는 구안와사입니다. 흔히 입이 돌아가는 병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구안아사는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포함한 안면의 마비성 질환입니다. 네. 구안괴사라고도 하며 양방에서는 이제 안면마비 또는 안면신경마비를 말합니다. 그럼 이 구안와사도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나요? 네, 말초성 구안아사와 중추성 구안아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초성 구안아사는 말초신경의 장애가 원인인 경우로 구안아사 중 가장 흔한 벨마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 이에 반하여 중추성 구안아사는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뇌종양 등 뇌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이 말초성 구안화사랑 뇌 문제로 인한 이 중추성 구안화사로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상포진으로 인한 구안화사인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그런 경우죠. 또 어,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과 연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중풍이나 뇌종양, 뇌출혈, 뇌염 등 그런 질환으로 인해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슬신경정을 침범할 경우 구안화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안화사 환자들의 귀를 살펴보면 이제 귀에 수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낫게 되면요, 이 구안화사 증상도 저절로 좋아지나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슬신경절을 침범해 구안화사가 생겼다면 이제 치료를 통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활동을 막아야 되는데요. 대상포진을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활동이 막더라도 이미 안면신경은 손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안화사 증상은 시간을 갖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대상포진으로 인한 구안화사의 경우는 벨마비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그 특별한 원인 없이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무리한 운동,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구안화사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떨까요? 네, 한겨울에 이제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그런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보다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겨울에 더 잘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구안화사에 걸린 분들이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마비된 쪽이 좀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겨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환부가 찬 바람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양치 같은 걸 할 때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랑도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요. 혹시 나이 어린 경우에도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4, 5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 중에는 돌전의 아이나 4, 5살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네. 돌전의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울 때 어머니가 봤을 때 좌우의 물습이 달라서 데리고 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아이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게 구안화사네요. 증상도 한번 알아볼게요. 안면 근육에 이렇게 마비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환자분들이 주로 양치할 때 물이 샌다, 식사를 네. 하는데 음식이 입 주변으로 흐른다, 눈이 안 감긴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데요. 그 모든 게 안면 근육의 마비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안면 근육의 마비 증상이 대개 48시간 이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증상이 7일에서 10일까지는 치료를 받더라도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음.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며 왼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얼굴은 이제 좌우에서 근육들이 당겨주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 안면 근육이 마비된다면 오른쪽으로 당겨주지 못해요. 입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구안화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도 있을까요? 네, 귀 뒷부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나 뒷목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어느 부위에 손상이 왔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눈을 뜨고 감는 게 어렵고 이마 주름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침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미각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리가 울리게 들리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며 어지럽고 균형 잡기 어려운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중추성 구안화사라면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올 수 있고요.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전조 증상들을 살펴보면 뭐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확진이 가능할지 좀 궁금해요. 네, 아주 초기여서 증상이 뚜렷하게 발생하지 이전인 경우와 드물지만 양측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좌회 얼굴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은 구안화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안화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혹시 증상이 발생하고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각막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세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양치를 할 때도 꼭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혹시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구안화사 중 가장 많은 경우인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라 부르는 벨마비의 경우 6, 70%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6, 70%라는 수치는 이제 잘 좋아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안화사를 이제 걸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를 주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는 좀 아쉬운 수치고요. 네. 구안화사가 얼굴에 생기는 증상인 특성상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최대한 치료 기간을 줄이고 후유증을 적게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사 김재영 원장님과 함께 구안 와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치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방에서는 구안 와사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네, 한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 대부분을 적용하는데요. 한약을 치료를 통해서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출산 등으로 인해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마비된 얼굴의 직접적인 침치료, 전침치료, 약침치료, 테이핑 요법 등을 통해서 마비되어 나타나는 부종이나 근육의 처짐 등을 예방하고 신경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귀 뒤쪽, 목 뒷목, 어깨 등의 부항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안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치료 기간에는 눈이 잘 안 감기기 때문에 네. 각막염이나 각막 찰과상 등을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이용하고 수면 시에는 눈곱을 테이핑을 해야 합니다. 음, 근데 이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면신경의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음. 구안화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치료, 생활 교정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하여 소화기를 편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충분한 휴식, 또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치료 중에는 과도한 스포츠 활동은 제한하고, 사우나 등을 통해 과도하게 땀을 내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얼굴을 또 과도하게 찡그리는 등의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업운동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 그런 동작을 삼가셔야 합니다. 음,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네, 구안화사의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인 벨마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잘 회복되는 경우에는 10일 정도 지나서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으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2개월 정도야 지나야 회복이 시작이 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요. 다만 초기에 운동이나 사우나, 음주는 제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려주신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는 게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방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살펴볼게요. 우리가 왜 마비가 있는 증상이 있는 질환들은 한방 치료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마비된 안면에 이제 직접적으로 침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도울 수 있고요. 구안화사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또 구안화사는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요.
한방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구안화사 치료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꾸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한방 치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비 질환들은 사실 우리가 회복이 다 돼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안화사도 마찬가지일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완전 마비가 온 경우에는 불완전 마비가 온 경우보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 마비된 상태가 남아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유증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 말씀이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밥 먹을 때나 이제 눈물이 나는 악어의 눈이라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는 손상된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물샘 지배신경과 잘못 연결된 경우입니다. 또 연화운동이라는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손상된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의 연결이 잘못되면서 입을 움직이는데 눈이 같이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음, 직접적인 후유증은 아니지만 이제 구안화사의 증상인 하나인 눈이 잘 안 감기는 것으로 인하여 네. 이제 눈이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이 돼서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구의 보호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 후유증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기 치료가 최선일까요? 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처음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왔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네. 이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 치료와 적절한 생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생활 관리, 조기 치료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구안화사를 치료하고 난 후에 재발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해요. 네, 구안화사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구안화사가 한번 왔던 환자는 재발할 확률이 9%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꽤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생할 확률보다 재발할 확률이 높다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안화사를 겪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20세 미만에서 발생한 구안화사 환자의 경우 재발 확률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음. 20세 미만의 구안화사를 겪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예전에 구안화사가 발생했던 쪽으로 재발하게 된다면 예후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면신경 외에 혹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구안화사의 재발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느리게 되고요. 네.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구안화사는 얼굴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해 환자가 스스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음. 결국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생기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치료 후에도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걸리지 않는 거겠죠. 이 구안화사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로감을 느끼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목, 어깨 등의 스트레칭을 평소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요. 추운 날에는 스카프 등을 이용해서 뒷목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중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중이염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합병증으로 구안화사가 생기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또 외상으로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안면이나 두부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2014년에 구안화사로 인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19만 5,977명이고 또 지출 진료비는 약 5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11년과 비교해 봤을 때 환자 수는 3%, 지출 진료비는 18%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중증도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구안화사를 입이 돌아가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